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올리며 끝내 한미가 임계점으로 규정해온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합참은 한국 시각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실제 사거리보다 줄여 발사하기 위해 정상 각도보다 높여 발사하는 고각 발사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아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이날 미사일이 1시간 10분 이상 비행한 뒤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는 마하 20가량 추정됐고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ICBM이 4년 4개월 전 마지막으로 쏘아올린 ICBM인 화성 15형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 선언도 4년 만에 깨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언제든지 발사의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남측이 정권교체기로 어수선한 틈을 타 대비태세를 시험하고자 도발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던 소득세 환급 법안 HB1 1302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완료되어 조지아 주민들은 조만간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2021년 회계연도를 37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 재정을 기록하고 마감했으며 이 중 16억 달러를 주민에게 소득세 환급 명목으로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개익소득신고자는 250달러, 부부신고자는 500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올해 안에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되는 소득세를 실제로 수령하는 데까지는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가을에 조지아주의 공립대학에 입학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SAT 또는 ACT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지아주의 공립대학교의 학교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조지아 대학 시스템이 올해 가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SAT와 ACT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대학 입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총 26개 공립대학교 중 23개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단 조지아텍, UGA, GSU의 3개의 대학은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위 3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SAT 또는 ACT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애리조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이폰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이날부터 아이폰의 지갑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에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 등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애리조나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미 교통안전청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하와이, 조지아주, 메릴랜드, 코네티컷, 유타, 콜로라도, 오하이오주 등으로도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각 24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 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수감 생활 막바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알려졌지만 이날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마스크 위로 얼굴은 절반만 보였지만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남색 코트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부터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포착된 옷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60대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가장해 접근한 로맨스 스캠 사기꾼에 속아 전 재산인 390만 링깃, 한화 11억 원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낭에 사는 63살 이 여성은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인물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상대방은 자신이 한국 남자인데 원유시추 현장에서 일한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왓츠앱 메신저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남은 평생을 돌봐주겠다는 감언 이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 184차례에 걸쳐 총 390만 링깃, 한화 11억 원을 상대방에 알려준 19개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사별한 남편의 유산이자 이 여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다 뒤늦게 수상하다고 느껴 이달 17일 페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사기꾼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 속 남성은 잘생기고 멋지지만 이들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온라인에서 수집한 것 또는 합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통상 이런 사건에는 나이지리아인 등이 포함된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